네,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김광현 선수가, 네. 네, 김광현 선수 예를 좀 해보겠는데요. 한국 들어와서 뭐 예능도 나오고, 네, 네, 네. 저희 또 셀피쇼에서 나와서 좋은 인터뷰도 해줬고, 송지 위원이 저희 셀피쇼 그 김광현 선수 인터뷰 다 보셨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좀 인상적이었을까요? 이 선수가 얼마나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가감 없이 얘기를 해준다는 게 그거는 이제 팬들에 대해서도 그만큼 내가 솔직하다는 얘기니까 보기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시즌 중에 이 선수가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 느낌으로 또는 봤던 부분을 실제로 이 선수가 자기 입을 통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럼 이건 내가 잘못 봤구나 또는 이런 부분은 정말 그렇게 했구나 이런 걸 보면서 그냥 그때 올해 또 경기 출장 수가 많지 않으니까 한 경기 한 경기 다 좀 복귀가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질문 유도 잘해주셨고 아주 보면서 좀 재밌게 봤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의 장점은 약간 소년 같은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항상 재미있어. 맞아요. 물론 맞아요.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작년 한 시즌 보내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굉장히 슬기롭게 잘 극복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어떤 구속 문제. 사실 구속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스피드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좀 더 회전수나 이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올 시즌부터는 경기 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경우에 자신의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롯데의 허지아 코치랑 같이 지금 훈련 중에 있는데요. 일단 김광현 선수의 올 시즌을 한번 예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현지 뭐 일부 매체에서는 2020 시즌보다는 못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송지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보통 숫자적으로 보는 예측은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성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을 때, 그러니까 보통 그게 한 해 성적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사실 그쪽에서 뛴 누적 성적 2년, 3년치를 긁어 모아가지고 뽑다 보니까, 당연히 뭐 유현진 선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저는 김광현 선수, 상대방도 김광현 선수를 보고 배웠지만은, 김광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김광현 선수, 이영미 기자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가장 놀란 게, 이 선수가 국내에서는 힘으로 누를 수가 있었는데 그 스타일을 계속 메이저리그에 끌고 들어가면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과감하게 자기를 10년 이상 프로에서 이끌어왔던 힘이었었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그런 구속에 대한 욕심 버리고 조금 더 커맨드에 신경 쓰고 자기가 같은 변화고 뭐 김명환 선수가 물론 본인은 늘 강조하는 게 체인지업도 던지고 커브 던지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도 보여주는 건데 그래도 김광현 선수는 슬라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커터성도 던지고 같은 슬라이더인데 구속에 가감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선수가 김광현 선수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처음에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적응력이 있는 선수란 거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김광현 선수도 저희랑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스프링 캠프 동안에 슬라이더 안 던졌다고. 그 구종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던지고 뭐 체인지업 던지고 뭐 그랬다고 그것도 저도 기억이 나고요. 또 송재 위원도 작년 시즌 동안에 인상적으로 봤던 게 내추럴 커터였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일부러 던진 게 아니라 던지다 보니까 그렇게 갔다. 커터가 의외로 그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 그게 내 손에 붙게 되면은 그러면 정말 좋은 무기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마음대로 던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제가 공이 휘는 걸 알아요. 그전에는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없었다면 지금은 약간은 휘게끔 던질 수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진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 커터처럼 갈 거야 라고 던지진 않아요. 좀 휘겠는데 라는 느낌으로 던지는데 몸쪽으로 던질 때 많이 그런 공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조금 더 커맨드를 다듬고 그리고 때로는 저는 하면은 가끔씩 상대 타자들을 놀래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꼭 내가 구종을 다르게 던져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94, 5마일짜리 갑자기 던지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 타자들이 저도 이거는 뭐 선수출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평균 구속이 물론 그 선수의 보통 스피드입니다. 현실적인 스피드인데 최고 구속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선수가 평균 구속이 92마일인데 95마일짜리를 한두 번 보잖아요. 그러면 타자들이 그 구속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박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두 번씩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필요할 때는 점수 내는구나 이런 것까지 보여주면서 좀 더 운영의 묘
살려주면은 저는 뭐 김광현 선수의 뭐 올해 꼭 2점대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세인트루이스가 약한 팀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팀의 선발 한 축을 꾸준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선수로서 오래 갈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투수한테 구속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근데 유현진 선수가 이제 구속보단 제구라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구속이 좋았을 때는 결과도 좋았던 예, 뭔가 네. 최고 구속이 빠박 찍힐 때는 네. 예, 변화구를 훨씬 더 풍부하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유현진 선수 결과도 좋았거든요. 김광현 선수도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루틴 면에서 네. 예, 왜냐하면 시즌이 늦게 시작이 되고 뭐 이러면서 네. 투수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마 구속이 안 올랐던 것 같아요. 네. 네. 올 시즌에는 아마 예, 본인의 구속을 발휘를 하면서 그렇죠. 변화구까지 잘 예, 장착이 된다면 뭐 예, 4, 5 선발, 3, 4, 5 선발 까다로운 선수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정말 네. 상대하기 어려운 선수 될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광현 선수한테 되게 예, 중요한 것이 이 몰리나 선수가 세인트루이스랑 정말 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고 왜냐하면은 내가 100% 신뢰할 수 있는 포수가 있다는 거는 어느 투수에게도 대단한 복이에요. 네. 대단한 복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다르비슈 선수가 왜 굳이 샌디에고 오는데 전담 포수를 끌고 오는지 이유가 다 있는 네. 거거든요. 이 포수가 이 시점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인 보내고 서로 알기 때문에 훨씬 경기 운영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갑자기 생각이 네. 나서 네. 김광현 선수가 했던 얘기 중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포수 몰리나 선수 네, 네. 작년에 인터뷰에서 올해는 네. 한진영보다 내가 행복했을 거다. 아, 진짜. 그게 지금 포수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젠슨 같은 선수도 뭐 향후에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제목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우스갯편으로 짬밥이 안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선수는 잘한 선수입니다. 네. 네, 하지만 예, 이게 경력이 좀 더 붙여야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짬밥이 경력이 짧은데도 이 선수에게 주전 포수를 맡겼으니까 네. 이 선수의 능력도 대단한 선수예요. 선수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력이 짧건 길건 간에 나랑 맞아야죠. 그게 중요한 거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참 올해 김광현 선수의 그런 발전된 모습도 보기 즐거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몰리나 선수의 또 위력을 다시 한번 제가 느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몰리나 선수 일부 팬들은 욕심이 많다, 과하다, 후배한테 문을 안 열어준다 하는데 물론 이 선수 전성기 지났어요. 네. 전성기 지났고 저는 수비 수치를 잘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뭐 떨어졌지만 이 선수가 선수들을 아우르면서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이거는 현역 포수 중에 과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몰리나 선수가 1년, 2년이라도 좀 그거 계약하고 김광현 선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기를 네. 한번 바라봅니다. 그때 투수들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포수는 분명히 있어요. 메이저리그도 그렇고요. 네. 헐쇼 선수도 이전에 AJ 선수 그럼요. 네, AJ. AJ 포수를 굉장히 원했던 네.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현진 선수가 다저스 있을 때는 러셀 마틴 선수랑 그럼요.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았던 거고요. 네. 예, 김광현 선수한테는 처음 갔는데 딱 몰리나 선수가 딱 있어. 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건 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선수들을 상대 타자들 잘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 생각하시면 되죠. 그 아담 웨인라이트 선수가 네. 올해 뭐 정말 그 적지 않은 나이에 이 선수가 뭐 어쨌든 간에 뭐 완투승을 해내고 인터뷰에서 한 얘기 뭡니까? 다 몰리나에 대한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러니까 웨인라이트 선수 자체로만 해도 훌륭한 선수입니다만은 그 선수를 더 빛이 나게 더 지금까지 뛸 수 있는 데는 몰리나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네. 솔직히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네. 사실 몰리나 선수 입장에서는 김광현 선수가 초반에 마무리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흥분했잖아요. 흥분하죠. 저는 그때 김광현 선수 얼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정말 그 당시는 정말 너무 제가 긴장해서 보면서. 그러니까 몰리나 선수 네. 입장에서는 그 한국에서 온, 물론 이제 우승환 선수의 인연이 있어서 한국 선수에 대한 그런 친밀도는 분명히 있었고 캠프 때도 굉장히 잘 지냈어요. 하지만 처음 마운드에 올라온 선수가 저렇게 막 감정 조절이 안 된 상황에서 공을 던질 때 그거를 만들어가는 그 부분들. 그렇죠. 네, 그리고 투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라앉혀주면서 리드를 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는 지금 김광현 선수 굉장히 영리한 선수라서 빨리 자기 페이스를 그럼요. 찾아갔었어요. 예. 근데 처음에 저는 그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굉장히 상기됐던 그 김광현 선수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지금 뭐 이제 그 당시에 그 중계를 했던 이제 해설위원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보는 사람 바깥에서 보는 사람 전부 다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보고 있는데 김광현 선수가 너무 그때 흔들렸었어요. 네. 흔들리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그 해설위원이
괜찮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너무 많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밖에서 그 짜증이 날 정도로 이제 그만 좀 해. 더 긴장된단 말이야. 더 이상 어떻게. 누구예요? 김선우 의원이요? 유선우. 유선 해설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제 뭐 저희가 이런 방송이니까 네.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국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최고의 봉을 받다고 국뽕의 최고봉이라고 막 이제 약을 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정말 저도 갑자기 또 생각난 질문인데 네. 해설위원도 아무리 냉정하게 하려고 해도 네. 한국 선수가 뛰는 팀은 어쩔 수 없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저 자신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미 좀 그란다 좀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고 선으로. 네. 그 대신에 이제 이럴 수는 없어요. 정말 이 선수가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억지 포장은 못 해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정말 그때 그 마지막에 병살 나오면서 큰 위기 상황을 넘어갔고 이제 그게 아마 김강현 선수에도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는데 어쨌든 그 해설위는 제가 두고두고 앞으로도 만나면은 놀릴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김광현 선수 팀에는 지금 네. 투수 코치가 마이크 매덕스 네. 코치가 있어요. 김광현 선수도 굉장히 좀 잘 따르는 그런 네. 코치인데 뭐 그분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분 선수 생활 때도 봤었고 네. 물론 또 이제 텍사스에도 계셨었고. 텍사스도 예. 계셨고 텍사스 그때 이제 그 감독님하고 안 맞아서 그렇죠. 예, 결국은 팀을 떠난 거죠 사실. 그때 감독이 누구? 얘기 입에 담기 싫습니다 저는 예, 그분을. 베이스타라고. 예. 네, 맞죠? 베이스타 그분. 아. 저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텍사스의 우리 단장님의 능력을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 예. 어쨌든 뭐 그분 때문에 저는 뭐 팀이 물론 그분이 계셨을 때 포스트는 올라갔지만은 저는 뭐 감독의 능력 중요하죠. 이제 중요하고 합니다만 팀 성적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팀 분위기가 그렇게 허물어져 가고 나중에 그렇게 무너졌다는 것 자체는 지금 송교우 씨는 베니스타 감독 있을 때 텍사스 레인저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었고 어쨌든 뭐 그분 밑에서 좀 힘들었죠. 매덕스 코치도 힘들고 갔고 물론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동생 그렉 매덕스기 그렇죠. 때문에 네. 선수 시절에 너무 그늘에 가려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코치 경력도 풍부하고 네. 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되게 좀 노련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자기 스타일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하고도 또 1년을 같이 보냈잖아요. 네. 보냈으니까 조금 더 서로를 잘 알아서 올해는 더 많은 좀 좋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이제 유현진 선수 이야기입니다. 유현진 선수가 지금 제주도에서 열심히 어, 개인 훈련 중이에요.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현진 선수 올 시즌 어떻게 예상합니까? 올해는 지금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작년같이 그렇게 경기 수를 적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뭐 정상 수치 내지는 정상 수치에 가까운 그런 경기 수를 소화를 할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역시 체력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유현진 선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한 살 두 살 나이 먹어가면은 체력은 반대로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또 그런 쪽에서 체력 그렇게 하고 또 올해는 그래도 좀 보기 좋았던 게 에이스답게 팀에서 상당히 보호를 해주려고 노력을 그나마 많이 했다는 점. 저는 딱 하나 아쉬웠던 건 이제 그때 유현진 선수 개인적으로 그 거의 시즌 막판에 그 오래 던지게 한 거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전에 선수가 양키스잖아요. 예, 뱉고 던졌을 때. 전 도저히 그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승부가 갈린 상황이었었고 네. 대다수의 그런 투수들은 그런 상황에 내려가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않는데 저는 결국 좀 그런 모양새가 포스트 시즌에서 조금 이 유현진 선수를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몬토요 감독이 그래도 내렸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감독이 존재하는 게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을 믿어주고 하는 거 선수들이 나중에도 늘 고마워하더라고요. 그건 맞는데 그 당시에는 토론토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다른 투수들의 뒷받침이 너무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뭐 트레이드로 데려왔던 타이언 워커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지만은 마운드에서 믿을 수 있는 구석은 유현진 선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어차피 토론토가 작년에 포스트시즌 갈 거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없었으니까 우린 그걸로 만족하고 선수를 기쁘게 해주자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만약에 시즌도 길고 그랬을 때는 조금 더 냉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이 선수를 확실하게 받쳐줄 지금 2, 3선발에 영입이 있다면은 네. 부담 덜 수 있고 충분히 시간을 주면서 끌고 가면은 유현진 선수도 잘 갈 수 있다고 봐요. 이 선수는 자기 스타일이 이미 잡혀 있어요. 그쵸. 잡혀 있고 힘에 의존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친 많은 투구수나 특히 4일 쉬고 5일 등판의 그런 연속적인 등판이라고 할 때는 솔직히 힘들어요. 네. 예, 그건 힘드니까 그런 점에서 에이스를 보호해주고 더 큰 그림으로 몬토요 감독이
좀 해주고 무엇보다도 좀 라비레이 이선발 현재로서는 네. 불안합니다. 예. 그렇죠. 메이저리그 인물 열전과 같은 그런 코너입니다. LA 다저스의 그 다저 큰 별이 졌습니다. 토니 라수다 전 감독께서 돌아가셨는데 93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제일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뇌혈관에는 푸른 피가 흐른다. 네, 근데 맞아. 이분은 다저스만의 상징은 결코 아닙니다.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에요. 아이콘이고 물론 뭐 다저스란 명문팀에 오랫동안 감독을 맡으셨었고 또 우승도 하셨었고 그런 업적이 이분한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메이저리그가 얼마만큼 전 세계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네. 수 있고 소개가 됐는지. 물론 국내 선수하고의 인연은 한도 끝도 없겠죠. 뭐 역시 박찬호 선수가 선수. 예, 생각날 수밖에 없고. 유현진 선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수들이 갔을 때 누구보다도 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정말 그 해외 생활에 첫발 내딛는 선수에게 그만 큰 힘이잖아요. 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메이저리그의 다른 분들에게도 구단에서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원로로서 네. 선수들을 계속해서 이런 분이 여기 출신이고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분이 선수로서 보여준 건 없어요. 네. 선수로서 보여준 건 없고 하지만 감독으로서 월드 시리즈도 2번 우승하셨죠. 그럼요. 뭐 행정가로서 뭐 이렇게 보여준 거는 그러니까 홍보 대사잖아요. 네, 흔히 그렇죠.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분의 타계는 또 메이저리그의 작년에 또 유난히 많은 그 스타 출신의 그런 원로분들이 세상을 뜨셨잖아요. 근데 올해 또 초에 이렇게 떠나니까 또 마음 한구석이 너무 좀 네. 추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스프링 캠프 다저스 네. 그 캐머블 랜치를 가면 항상 카트를 네. 거의 타셔가지고 선수들 훈련하는 걸 일일이 다 보러 다니셨던 맞아요. 장면이 기억이 나고요. 사실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심장이 안 네. 좋으셨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뭐 몇 번 또 쓰러지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래도 다시 또 항상 그 다저 스타디움 그 고정 자리가 있잖아요. 그분의 자리에 항상 앉아 계셨던 분이었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다저스 아까 이제 물론 다저스만의 그 스타는 아니었다고 하시지만 LA 다저스랑 71년 동안 인연을 맺으셨어요. 대단한 거죠. 정말 그러니까 감독으로는 21년이었지만 그 이후에 홍보대사로서 LA 다저스가 계속해서 예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메이저리그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그럴 만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저스 입장에서는 다저스의 살아있는 역사란 말이죠. 네. 역사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저스란 팀이 이런 팀이야 라는 거를 딱 이 한 분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물론 이제 예전에 오말리 가족이 이끌 때는 과거 얘기입니다만 그때 오말리 가족이 맡았을 때의 다저스는 가족 경영이면서 감독을 한번 맡기면 기본 20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러면서 지금의 다저스의 역사가 쌓여 나간 거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추적인 분이었으니까 다저스는 또 이제 그런 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도 그렇고 또 그 존재감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물론 과거의 스타분들 그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분들이 그라운드의 모습 보이시면 다 중계 카메라 잡지만 이분처럼 많이 잡는 사람은 없어요. 팀에서도 그런 재산을 인정해 줄 줄 알고 또 그분을 그렇게 대접했다는 거는 정말 박수를 보내줘야죠. 네, LA 다저스에 이제 토니 라수다 전 고문이 있었다면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도 제가 또 남는 건 필리페 알루 전 감독이 그렇죠. 사실 샌프란시스코와의 인연은 굉장히 짧아요. 3년이었을 거예요. 네, 3년간 감독으로 머물렀는데 이분이 떠나면서 이제 브루스 보치 감독이 샌디에고 감독을 맡았다가 샌프란시스코로 자리를 옮겼거든요. 근데 그 알로 감독이랑 제가 그 캠프 때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브루스 보치 감독이랑 어떻게 친해졌냐. 보치 감독이 샌디에고 감독이었을 때 본인은 샌프란시스코 감독이었을 때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에 뭐 감독실도 서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메이저리그는 그런 게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본인이 처음으로 샌디에고 브루스 보치 감독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감독실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자주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됐고, 본인은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나왔을 때, 이제 보치 감독이 오게 되면서 고문이 됐었잖아요. 그런 이후부터는 이제 가족끼리 만나고, 낚시도 같이 다니고, 이러면서 제가 항상 캠프 때 많이 보는데, 캠프 때는 항상 그 자리에 와서, 더가웃이나 이런 데 와서,
브루스 보치 감독이랑 얘기도 하고 선수들과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게 느껴지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팀을 떠나면 네. 보통 이제 고문이 될 때도 있는데 고문은 거의 명예 타이틀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연봉 보전해주는 그런 의미인 네. 거지 네. 그 감독이 야구장에 나와가지고 선수들과 얘기하고 감독이랑 현재 있는 감독이랑 얘기하는 모습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윌리 메이스. 아, 네. 그 팀의 절대적인 스타로서 언제 어디 나타나도 뭐 구단의 영광이고 다저스의 샌디 쿠펙스. 샌디 쿠펙스 이런 거하고 네.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극소수예요. 네. 심지어는 그런 출신의 선수들을 아직까지 보유해보지 못한 팀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역사가 좀 짧은 팀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팀에서도 이게 저는 이게 나쁜 의미의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아니라 팀에서도 마케팅이고 네. 선수들에게도 정말로 크게 그쵸. 마치 예전에 시카고 컵스 어니 뱅스 네. 뭐 이분도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저는 기억나는 게 그때 시즌 중에 컵스 갔을 때 어니 뱅스 오고 추신 선수에게 정말 어니 뱅스니까 꼭 가서 나는 인사를 드리고 했으면 네.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베이커 감독이 경기 끝난다는 얘기 들으니까 직접 데려가서 인사를 시켜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잠깐이라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이 선수들에게 뭐가 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메이저리그가 잘 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이게 자칫하면은 또 너무 지나치면 간섭이 될 수도 그쵸. 있고 네. 또 참 어떤 어려운 사람은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조절을 잘못하면 또 와가지고 왜 와가지고 간섭하지? 왜 뭐 이런- 필드로 내려왔냐부터 시작해서. 네, 맞아요. 네, 사실 예, 방송 촬영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떠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김성근 감독 인터뷰를 했었어요. 예, 네네. 인터뷰를 했는데 김성근 감독이 지금 소프트뱅크에 음. 코치 어드바이저로 네, 예,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첫 해에는 선수들을 가르치지 못했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선수들도 가르치고 네, 코치들한테 어떤 정말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데 네. 특히 지금 소뱅의 감독의 네. 굉장히 큰 멘토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감독도 거의 60세가 다 되신 분이에요. 젊으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네, 네. 이것도 그 일본,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김성근 전 감독님이 네. 우리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외국인이잖아요. 네. 제일리포이긴 그렇죠. 하지만 김성근 감독 입장에서는. 네. 김성근 감독이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을 데려다가 그것도 선수 뭐 인스트럭터도 아니고 네. 코치 어드바이저로 감독의 멘토로 이렇게 네. 한다는 거가 쉬운 거냐 이게. 쉽지 않죠. 네, 절대 쉬운 어렵죠. 게 아니죠. 어렵죠. 근데 정말 이거는 뭐 연령의 고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지난 얘기에서 뭐 저희가 이제 케빈 캐시 감독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분이 뭐 감독 맡았을 때 30대 젊은 나이 됐었고 아직도 젊은 감독입니다. 그런데 한 이분 전 대단하다는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연령 고하 가리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자세, 경청할 수 있는 자세, 그게 나뿐만이 아니라 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좀 팀에서도 네.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월드 시리즈 우승 횟수가 어떤 명문팀을 만드는 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진정한 명문팀은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팀인 것 같아요. 예. 최고의 말씀하셨네요. 네. 우리야만의 문화. 네, 그게 지금 LA 다저스나 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나 네. 또 다른 팀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인 것 같은데 저는 우리 한국 그 KBO 리그의 팀들도 10개 팀이 있는데 네. 정말 그 한국 시리즈 우승, 정규 시즌 우승이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팀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베테랑 선수들 또 그다음에 그 팀을 지나갔던 지도자들을 네.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키워나가야지 선수들이 팀에 대해서 더 로열티가 맞습니다.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은퇴를 하면 그렇죠. 이 팀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또 네. 사명감을 갖고 어떤 일을 할까 하는 그렇죠. 생각을 갖는 거죠. 맞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유, 너무 재밌게 아닙니다. 온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냥 워낙 리드를 잘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뭐 지저귀는 새처럼 떠들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 네. 송지효 씨랑은 이전에 라디오에서 송지효 의원이 이제 진행을 아, 하고 맞네. 저는 야, 게스트 그러네요. 패널로 게스트로 출연한 적이 있어서 네. 지금 약간 입장이 맞네요. 바뀌었는데 앞으로 이 코너가 우리 이 방송이 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도 노력할 거고 예. 송지효 의원께서도 앞으로 좀 좋은 네. 이야기 조금 더 준비를 잘해서 컴팩트하고 좀 지루하지 않게 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 한번 라이브로 해도 좋죠. 한번 해보죠. 예, 저희가 예. 사실 첫 방송부터는 라이브 하는 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뭐 예. 무슨 실수를 할까봐. 예. 네, 근데 만약 기회가 된다면 네. 여러분과 라이브로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